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통장을 들여다보며 혼잣말하듯 내뱉게 되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지금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몸을 움직이는 일은 힘들어졌지만 내 돈이 조용히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작은 경제 습관을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늦어도 괜찮은 재테크, 지금 나이에도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소액 투자 방법 6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예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이 만기된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갔을 때 직원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율이 예전만 못해요. 그냥 두시면 사실상 물가에 밀리게 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이 제 가치를 잃어간다는 사실이 참 허무하더군요. 그날 처음 들은 게 국채 투자였습니다. 처음엔 투자라는 단어에 괜히 겁이 났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5만 원, 10만 원 단위로도 가능하고 이자는 예금보다 높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어느새 마음을 끌더군요. 가장 좋은 점은 앱으로도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증권사에 계좌 하나 만들고 국채 매수 버튼을 눌러보는 데까지 딱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커피값 아낀 3만 원으로 국채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작은 돈들이 내 미래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금만 하고 계시다면 채권이라는 또 다른 길을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금값이 오를 때마다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뉴스에서 금값 최고치 경신이라는 자막을 볼 때마다 그때 조금 사둘 걸 하는 후회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금을 산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떠올라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뉴스 기사 하나가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금 일지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금 현물 계좌를 만들고 1만 원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한 달에 1만 원씩 금을 사는 60대 어르신의 사례도 봤습니다. 금은 써버릴 수 없잖아. 그냥 돈으로 있으면 쓸까봐 불안한데 금으로 바꿔두면 손이 안 가니까 모이더라.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금 ETF에 투자하더군요. 금 가격을 따라가는 펀드 같은 건데 실물 금 대신 앱으로 간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은 불안한 세상에서 가치가 잘 지켜지는 자산입니다. 전쟁이나 물가 상승이 일어나도 금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금값 오른 뒤에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고 오래 가져가는 것. 그게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였습니다. 주식이 무섭다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면 주식은 정말 나와 거리가 먼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괜히 잘못 손대면 손실만 커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더군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것이 ETF였습니다. 주식이라고 하기엔 덜 무섭고 펀드라고 하기엔 더 간편한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된 상품이라는 말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500대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S&P 500 ETF, 고배당 종목만 담은 배당주 ETF 같은 건 시장이 조금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드물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60대 어르신이 매달 5만 원씩 ETF에 투자하면서 투자일기를 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달 10,000원 이자를 받으면 한 달치 휴대폰 요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이 일한 결과로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분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처음엔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앱 화면도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하루 10분씩 ETF에 대해 영상으로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소액 투자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나서 시도하는 투자가 진짜 내 것이 되는 재테크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알아가는 재미, 키워가는 돈, 둘 다 함께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다가 돈이 되는 습관을 찾았습니다. 가끔은 정리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돌아보는 일 같았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전기포트, 한 번 입고 만 외투, 마음이 변해 손도 안 댄 요리도구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물건들이 사실은 돈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미루다 중고거래 앱에 물건 하나 올려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성껏 사진을 찍고 간단히 상태 설명을 적으니 의외로 금방 연락이 오더군요.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책이든 식기든 옷이든 조금씩 팔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 1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 돈을 그냥 쓰지 않고 금 ETF를 매달 3만 원씩 사보자고 정해두니 내 물건이 자산으로 바뀌는 기분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리도 하고 집은 한결 넓어지고 그 돈은 다시 작은 재테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혹시 집 안 어딘가 손이 가지 않는 물건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물건들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큰 돈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작지 않은 흐름이 생깁니다. 물건을 사는 시대에서 빌려주는 시대로. 예전에는 뭘 사는 게 당연했죠. 필요하면 사고 안 쓰면 그냥 두고. 하지만 요즘은 빌려 쓰는 세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가진 걸 빌려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하나의 소액 재테크가 되더군요. 처음엔 내 물건을 누가 빌려갈까 싶었지만 캠핑용 의자, 미니 선풍기, 공구 세트 같은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이 지역 커뮤니티 앱에서 꽤 인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동식 에어컨 빌려드립니다. 하루 5천 원이라는 글 하나로 한여름 한 달간 10명 넘게 빌려주며 소소한 대여 수익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특히 좋은 점은 초기 비용 없이도 이미 갖고 있는 물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아도 동네 맘카페, 아파트 단톡방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쉽게 대여가 이루어지다 보니 부담도 덜하죠. 이제는 물건을 사기 전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 중 누군가에게 유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는 물건이 돌아가는 돈이 된다면 그건 분명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나의 이야기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 하루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반찬을 2가지나 해냈다. 시장 다녀오는 길에 들꽃을 보았다. 그런 소소한 일상을 누군가 읽어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같은 연령대예요. 선생님 일상 보며 큰 위로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쓰는 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광고 수익이 붙고 관심을 받는 글은 전자책으로 엮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콘텐츠가 자산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음성 낭독. 다양한 방식으로 내 경험이, 내 노하우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구조.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글쓰기부터 어렵다면 그냥 사진 한 장, 하루의 느낌 한 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가 자산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닐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듯한 나이, 벌어놓은 건 없고, 쓰는 건 많아져만 가는 현실.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매달 3만 원이지만 내가 고른 채권이 시간이 지나며 불어나는 걸 보는 재미, 금 ETF 하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며 나도 투자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쓴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광고 수익이 된다는 작은 기쁨. 이 모든 건 특별한 기술도 큰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나도 해볼 수 있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작은 시작을 고민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마음에 닿는 단 한 가지라도 지금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셨나요? 또는 이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투자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겪는 지인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하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행운이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